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산불 1안에 대해서 약속하신 거 알고 계시지요? 네, 당시 외교부 장관이던 강경화 장관께서 국회에서 박병석 당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 1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사드에 추가 배치를 하지 않는다 하는 원칙과 그러한 그 입장과 MD를 구축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 협력, 한미일 간의 군사 동맹 내지는 협력을 하지 않는다, 이런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와 유사한 그러한 입장을 천명을 하였습니다. 강경화 장관께서 17년도 10월 30일 날 삼국 간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관표 2차장하고 중국 외교부의 쿵시시한 이 차관복급인데 여기에서 협상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근데 총리님, 이 중요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이런 기록으로 되어 있는 거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저는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혹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까? 그 문제도 아마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주권적 상황이 움직였는데 이게 기록이 없다는 게 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외교부에 요구하니까 역시 이거에 대답을 못했거든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우리 주권이 움직였는지, 주권에 대해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조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시에는 이 산불 1안이라는 이 입장이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아마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좀 띄워주시죠. 다음 넘겨주세요. 예, 이게 22년도 8월 20일 중국 왕원빈 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산불 1안의 정치적 선서를 정식으로 했다 그랬습니다. 다음 띄워주시죠. 또 22년 7월 27일 중국 외교부의 자오라젠 이 대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새 관리가 과거에 장부를 외면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웃나라의 안보와 관련한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 한국은 계속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 이랬거든요. 총리님, 이거 주권 침해 아닌가요? 이 산불이라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정부의 안보나 이런 국방의 차원에서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저희는 분명히 하고 있고, 또 이러한 한미 이러한 문제를 분명히 하였고, 작년 8월에도 한중 양측 간에는 사드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해 나가자 하는 공동 인식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협의가 있었는지 저희가 명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러한 산불 1안은 우리의 주권과 우리 영토를 지키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북한의 위협이 이렇게 아주 날로 증강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결코 타협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새로운 정부는, 신정부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싱하이밍 대사의 말도 참 우리가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배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 파악을 중국이, 대한민국 역사의 흐름 파악을 하는데 중국이 해야 됩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전 주권 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이 지금도 마치 대한민국을 조공과 책봉 관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총리님 주권 침해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완전한 주권 침해라고 생각하고요. 더더군다나 북한의 핵위협, 미사일 위협이 이렇게 점증하고 있고 세계적인 지정학적 차원에서의 문제가 계속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그 산불 이란의 정책은 우리의 주권적 차원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죠. 자, 두 장관을 보겠습니다. 한쪽은 강경화 장관입니다. 또 한쪽은 박진 장관입니다. 강경화 장관께서 삼국 간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 그랬고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다 얘기를 하면서 우리 주권을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박진 장관이 중국을 대한 이 말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자 안보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타협이 될 수 없다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이고 원칙입니다. 우리 주권 우리가 다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은 총리님, 이러한 안보 주권 포기할 때 중국하고 협상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조사를 좀 하시도록 좀 조치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중국에는 이렇게 주권까지 다 팔아넘겼던 사람들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는 IAEA와 11개국이 다 검증을 해서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또 국제 기준적으로 봐도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권 침해라고 주장을 민주당 의원들이 했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지금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방류되는 거가 대한민국 주권이 침해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주권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염되었던 그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그러한 철저한 과학 기준에서 안전하게 방류하도록 우리가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모니터링하고 감시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산불 이란에 대한 주권도 포기했던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 물에 대해서 처리된 물에 대해서 나가는 거가 주권 침해라고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민주당 아셨어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자, 그리고 총리님 2020년도 10월 15일 날 원자력 연구원의 금동원 박사 그리고 황원태 박사 등이 논문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디다 발표했느냐? 원자력 학회에 발표를 했거든요. 이 원자력 학회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이 후쿠시마의 오염 처리수가 나왔었을 때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라고는 논문을 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논문이 게재가 되니까 압력을 가해가지고 철회 요청을 합니다. 2020년 10월 30일에. 그리고 2020년 11월 12일 날 이게 철회가 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논문을 썼던 연구원이 인사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연구원이 박사들이 연구해서 그 연구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가 이 논문을 취소하라고 압력을 넣는지 이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리님?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규정이나 법의 위반 사항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취소 압력 행사한 겁니다. 아니 연구원들이 박사들이 연구원에서 여러 명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그러니까 왜 이거를 취소를 하도록 압력을 넣겠습니까? 반일 감정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논문이 나오면 안 됐겠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 요청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이 논문 필요하시면 제가 방으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응? 반일 감정에 편승을 해가지고 여러분 정권 타도하려고 하는 거 내려놓으세요. 에? 내려놓으세요. 총리님,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감사를 하시든 조사를 하셔서 이러한 논문을 학자들이 냈고 연구원 학자들이 여러 명이 냈는데 이게 약 한 달 만에 취소가 되거든요. 그리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 조사를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엄정하게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국제 기준치를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됐든 공업용 폐수가 됐든 다 환경에 대해서 나가는 기준치를 만듭니다. 이건 국제 기준도 있고 국내 기준도 있는데 이 기준을 총리님 누가 만드는지 아시지요? IAEA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핵은 IAEA가 했고 각 국가가 독자적으로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지요? 전부 다 과학자들이고 전문가들이고 원자력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러한 국제 기준을 만들 때는 핵의학자를 비롯해서 생태학자, 해양학자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100만 분의 1 정도의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준치거든요. 이 기준치를 지금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의 야당입니다. 야당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준치에 대해서는 다 인정된 거예요. 국제 기준 인정한 겁니다. 학자들이 제대로 알고 하세요. 네, 총리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